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분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동사들의 일단 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능동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D번은 또 능동이 되고, 그 다음에 B와 C 같은 경우에는 수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istribute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목적어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능동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A와 D는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B와 C의 차이점인데 결국에는 수동이지만 이제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B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이제 과거 분사형인 PP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분사가 아닌 또 하나의 그 문장의 형태의 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빈칸 앞에 동사가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동사와 여기 동사가 들어갈 이 자리에 보면 그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이렇게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동사는 결국에 문장에 속한 동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동사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문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접속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쪽은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되든지 아니면은 준동사 형태를 취해서 뭐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동명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지만 여기에 있는 publication 뒤에는 이 publication을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습니다. 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니까 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접속사 플러스 주격대명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which가 있었는데 이 which가 생략이 되면서 분사 구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which is 그 다음에 distributed 였었는데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면서 is distributed에서 is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본동사를 분사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은 구 형태로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뭐냐면 동사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그 동사와 두 개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한쪽에는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이와 같은 준동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의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 한정적인 용법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용사 절이었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서
분사 구문이 돼 가지고 그 분사 구문의 한정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devoted라고 있는데, 이 devoted라고 하는 것도 이게 타동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보이질 않죠.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수동태인 과거 분사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죠. 그러면 접속사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which도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도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이건 역시도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접속사가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동사가 세 개다 그러면 접속사는 두 개, 만약에 동사가 두 개다 그러면은 접속사는 한 개. 이와 같이 동사 개수에서 마이너스 1 해서 그 마이너스 1 숫자만큼 접속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대명사라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분사 구문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경우에 분사 구문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who are devoted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니까, 자,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인 이 are, 이것이 빙이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생략이 되고, 이 마지막에 남은 동사가 바로 본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동사를 분사 형태로 고쳐야 되는데 이미 분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 follow-ups라고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간행되는 출판물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배되는, 자, 누구에 의해서 Organization of Amateur Photographer 해서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기구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은 그들의 어떠한 여가 활동에 전념하는, 그러니까 여가 활동에 전념하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하나의 기구에 의해서 분배되는 격월 출간물이다 또는 간행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문장을 구 형태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보기의 동사들이 have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과거형이 오든지 아니면 having이 오든지 또는 have 또는 has, 이와 같은 형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는 뭐 태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나 뭐 시제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 접속사를 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동사 형태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준동사 형태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A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 세 가지는 절대 올 수가 없겠죠. 준동사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뭐가 되느냐? B. 그래서 이거는 having pp 형태로서 분사 구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었냐 하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fter가 있었고, 그 다음에 the researcher had completed, 그 다음에 나머지 the initial write-up of the study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the researcher가 아니라 she였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she를 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after라고 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죠. 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분사 구문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the researcher를 생략을 하게 되면 이 주절에 있는 she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she를 the researcher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과거 완료였습니다. 과거 완료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과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접속사가 생략된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시제가 이 비교되는 이 동사의 시제보다 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분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면 완료 분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단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되는 이 동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시제보다 미래나 아니면은 같을 경우에는 단순 분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교되는 시제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다. 그럴 경우에는 완료 분사 형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그러면 분사를 만들 때 어떻게 바꾸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had pp에서 이 had는 조동사라고 그랬죠? 얘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이 돼서 completed를 having pp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had가 hav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completed가 having completed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had not completed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걸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 자, had는 조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had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not이 있죠? 그러니까 not은 그대로 두고 completed가 이제 having completed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떤 모양이 되죠? not having pp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법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not having pp냐 아니면 having not pp냐, 이렇게 둘 중에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맨 앞에 있는 조동사 다음에 not이 오는 거니까 having not pp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아니면 이와 같이 분사는 모든 이러한 준동사를 부정을 할 때 그 앞에다가 not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준동사로 바꾸는 것은 본동사를 뭐로 바꾼다? 이와 같이 준동사로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not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not to 뭐 have pp, 그 다음에 not 동사 ing, 또 뭐 not having pp, 뭐 not pp, 뭐 이런 식으로, 또는 not 동사 ing,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준동사 앞에 not이 오는 것이지 이 준동사 안에 not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had가 having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동사는 생략을 하고 본동사를 이와 같이 having completed로 바꿨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접속사가 여기에 없다면 이 맨 앞에
접속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접속사는 뭐가 되느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 동사와 이 동사인 그 사이에 있겠죠. 여기에 등위 접속사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접속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 조사자가 초안을, 그러니까 그 연구의 초안을 완성한 후에 그녀는 제출했다. 여기서도 이제 초안이 되겠죠. 초안을 그녀의 감독관에게 의견을, 그러니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번에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부터 본다는 건 이제 아시죠? 보기를 보게 되면 이 동사의 태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B와 D는 능동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C는 수동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동사의 과거형으로 보면 능동이 되겠지만 수동도 될 수가 있거든요. 즉 과거 분사 형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B와 D는 확실히 이거는 100% 능동이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동사를 봤을 때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B와 D는 무조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A와 그 다음에 C만 남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죠. 이거는 생략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어를 생략을 할 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을 한다. 그 다음에 본동사를 분사 형태로 고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접속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and나 but, or so 이와 같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가 생략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사절에서 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를 생략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분사 구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어가 보이질 않으니까 C번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분사 구문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A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문장은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 자, once, 그 다음에 both corporations are merged. 자, 그 다음에 뒤에는 they, 자, 여기 both corporations가 아닙니다. They will examine,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이 부사절에서 both corporations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대신 뒤에는 이 they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they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they를 both corporations로 바꿔줘야 되죠. 그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both corporations라고 하는 이 주어를 생략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a라고 하는 조동사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인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 가르쳐 드린
그 접속사와 동사의 개수,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둘,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셋,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네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네 개. 자, 그러면 접속사가 몇 개가 필요하다? 세 개. 자, 그러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자, 여기에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즉 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대시 있었는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을 해도 그거는 분사 구문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분사 구문이 되는 것. 그냥 단순히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을 해도 분사 구문이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니까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분사 구문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돼도 분사 구문이 안 된다 그랬죠. 앞에서. 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때만 분사 구문이 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으니까 4개, 3개죠. 그러니까 맞죠. 자, 동사는 몇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접속사는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that, 둘,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셋.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와 이 동사 그 개수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잘못되는지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 보시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면 이런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두 회사는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대체안이 쓸모가 있는지 그 제휴사들에게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둘 중에 골라라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를 한번 보시죠. 이거 타동사예요. 그런데 여기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능동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은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얘는 현재 분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PP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이제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를 봐야 돼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의 과거형은 올 수가 없죠. 분사 형태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dampenin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원래는 여기에 and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dampened 였습니다. 또는 이 and it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 플러스 주격 대명사 it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and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략을 하고 원래 이 it은 뭐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니까 뭐가 되죠? dampening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된다. 또는 which라고 하는 것은 이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이 주어 it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략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분사 구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동사의 ed 형태가 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의 과거형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형이냐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동사의 과거형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pp는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얘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5번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동사의 밑줄을 쳐가면서 답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면 접속사는 삼각형 표시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will send라고 하는 동사를 밑줄 쳐요. 자, 그런데 이게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죠?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updat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벌써 틀렸죠? 왜?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일단 틀린 거는 찾아냈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고쳐줘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 update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최신화하다 또는 갱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게 이 뒤에 statement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를 받게 되면 그때는 얘는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서를 갱신화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갱신된 내역서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갱신된 내역서 또는 최신의 내역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목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행위를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역서가 갱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pp. 그래서 updated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은행은 예금자에게 보낼 것이다. 최신의 거래 내역서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분사라고 하는 것과 동명사를 구별을 할 때 이 뒤에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이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를 하면 그때는 일단 동명사는 아니고 분사다. 자, 그러면 분사라면 자, 이걸 또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얘가 이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면 ing,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 과거 분사인 pp.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동명사라면 이 스테이트먼트를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딴 게 하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을 꼭 아셔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